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예비선거 기간 중 마지막 토론을 격렬하게 끝냈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섰고 전체적인 윤곽과 철학에 있어서는 샌더스 후보가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한 연설문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클린턴 후보는 왜 자신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느냐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에게 세금 보고를 공개하라고 했고 샌더스 후보는 와이프가 하는 일인데 바빴다면서 오늘 안에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정치인 누구도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슈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유대계인 샌더스 후보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지만 정도의 문제고 팔레스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너가 유대계인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샌더스 후보의 이 말을 별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들어설 고급 아파트 주상 건물에 대해 LA타임스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정치력이 없으면 커뮤니티에 공원도 짓기 힘들다는 보도입니다. 에릭 가셀의 LA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지원에 대해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가 케이블 요금을 적게 내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욕 토론을 끝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어제의 그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나와서 토론을 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공화당에서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의 인기를 상당 부분 테드 크루즈 후보가 잠식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5명 공화민주 후보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지금 끼어들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버니 샌더스 후보 두 사람 가운데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치러진 이제 예비선거가 있기 전에 마지막에 토론회였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포함해서 9번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9번 토론을 전부 봤는데 스타일도 상당히 달랐고요. 그 서로 공격하는 수위도 높았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동의하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성표까지 힐러리 클린턴 것을 잠식해가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많은 부분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슈를 따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후보가 어제 그 공통적으로 일치한 부분은 최저임금 부분이었는데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그 대통령이 되면은 최저임금 $15.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전국 최저임금이 $7 25센트를 $15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각 도시별의 $15가 아니라 전국적인 연방 최저임금을 말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것을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니 이제까지 계속 $12를 얘기를 하더니 무슨 $15 내한을 따라오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전국 그 최저임금은 이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쨌든 결론은 $15를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일치를 했고 그리고 외교 이슈에 대해서는 뭐 북한 문제는 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요. 뭐 리비아라든가 이런 이슈를 말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초지일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본인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리비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카다피를 몰아낸 것까지는 옳은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 리비아가 이렇게 혼돈될지 몰랐기 때문에 뭔가 그 애프터 정책을 플랜을 잘 세워두지 않은 것이 대통령 임기 기간 중 가장 큰 실수다라고 얼마 전에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지난주 일요일이었군요.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모든 것은 다 그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도 이랬는데 나는 그의 것을 받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리비아 그 문제에 있어서만 뭐 최종적인 결정은 나야 국무장관으로 뭐 제안은 하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이렇게 피해가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그 연방 대법관 지명에 있어서도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11월에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 그 현 대통령에게 그때까지 미국 연방 상원이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지금 지명한 인물을 철회하라고 하고 본인이 그 인물까지 포함해서 다시 그 조사를 하겠다. 또 이제 더 진보적인 인물로 하겠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한 인물을 11월 선거 전에 상원에서 인준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그 강했던 부분이 바로 그 이 부분이죠. 총기 문제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가차없이 그 버니 샌더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버먼트주가 지역구인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그쪽이 워낙에 그 총을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는 총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약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굉장히 most important NRA priority, namely giving immunity from liability to gun makers and dealers. 총기를 만들고 총기를 파는 사람에게 뭔가 사고가 났었을 때 뭐 책임을 그 사면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죠. The advertising of the AR-15, which is 이게 이제 그 전국 총기협회의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샌더스 후보가 그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90명이 숨지는 이런 미국에서요. 버니 샌더스 계속 지금 그 답변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사회자가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We hear a lot from Senator Sanders about the greed and recklessness of Wall Street. 월스트리트 뭐 탐욕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총기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제대로 정리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계속 토론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은 CNN 방송이 그 주도를 했는데 울프 블리처라는 그 토론 사회자 원래 메인 사회자가 있고 데나 배쉬 잘했어요 어제 여자 데나 배쉬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울프 블리처는 굉장히 그 편파적으로 그 어제 그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얘기를 할 때는 계속 얘기하게 내버려두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시간을 넘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넘길 수는 있지만 너무나 넘기는데도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중지를 시켜도 전혀 그 개의치 않으면서 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하던 말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끝내겠다가 아니라 초지일관 뭐 내가 말하는데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도 울프 블리처는 아주 무력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할 때는 하나도 거의 제지하지를 않고 그리고 오히려 버니 샌더스가 짧게 답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을 하고 그 시간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한마디도 끝내기 전에 그 국무장관 얘기하라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주고 어제는 토럴리 울프 블리처의 그 토론 진행 그 사회는 실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NRA에 대해서는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워낙에 그 좋은 입장이었고 또 얘기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버니 샌더스 후보에 비해서 훨씬 그 앞서갔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메인 그 사회자가 아닌 그 데나 배쉬 의회 출입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아니 그 월스트리트에 가서 돈을 그렇게 수십만 달러나 받고 얘기를 한 것을 거기서 뭔가 그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게 좋게 들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연설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You've said that you don't want to release the transcripts until everybody does it, but if there's nothing in those speeches that you think would change voters' minds,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숨길 게 없다면 왜 연설문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방청석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there isn't an issue. 이슈가 아니라고 답하죠. 지금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굉장히 많은 그 금융권에서 연설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연설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 did not vote to deregulate swaps and derivatives as Senator Sanders did, which led to a lot of the problems that we had with Lehman Brothers.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할 때도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많이 칩니다. Great recession. You got to look at the whole picture. It was a giant insurance company, AIG. It was an investment bank, Lehman Brothers. 네, 그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고 하죠. 미국의 경기 불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뭐 AIG가 있었고 등등이요. 그러니까 이제 데나베쉬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골드만삭스 연설문 공개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Secretary Clinton, the question was about the transcripts of the speeches to Goldman Sachs. 완전히 사회자가 박수를 There 받습니다. are certain expectations when you run for president. This is a new one, and I've said if everybody agrees to do it, because there are speeches for money on the other side, I know that. But I will tell you this. 소리 나죠? There is a long-standing expectation that everybody running release their tax returns, and you can go to my... 네, 텍스 리턴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8년치를 보고를 했고 버니 샌더스 아직 못했습니다. Senator Sanders and Donald Trump should do the same. Secretary Clinton, we're going to get to the tax returns later, but just to put a button on this, you're running now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Right. And it is your Democratic opponent and many Democratic voters who want to see those transcripts. It's not about the Republicans.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느끼는 것은 이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슈퍼팩이요 돈을 그 무제한으로 많이 기부해주는 큰 기업들에서 돈 받은 것이 끝날 이슈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데나베쉬라는 지금 사회자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세크리터리 클린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하죠.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번에 선거할 때 그런 그 금융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만 끌어들여요. 도널드 트럼프 얘기도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데나베쉬가 하는 말이 그 세크리터리 클린턴 이것은 지금 그 공화당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예비선거이고 버니 샌더스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민주당 유권자들이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끝내 이 그 연설문을 공개한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연설문 안에 뭔가 그 앤더슨 쿠퍼가 나중에 정리를 하더군요. CNN의 그 울프 블리처가 정말 무력하게 어제 그 기둥 그 메인 앵커를 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앤더슨 쿠퍼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참모와 인터뷰를 하면서 숨길 게 없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왜 그 골드만삭스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문제가 그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부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빅 은행들이 미국의 경기 불황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이런 큰 은행들은 굉장히 그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도 당연히 미쳤죠. 그랬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돈 받고 가서 하는 연설인데 듣기 싫어하는 연설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버니 샌더스도 공개해라 뭐 다 이랬는데 버니 샌더스가 돈 받고 한 연설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거 하나는 그 사중만 하잖아요. 뭔가 빛이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것에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40년 동안 해왔었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버니 샌더스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세금 보고 본인들이 하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에요. 저도 세금 보고 제가 했거든요. 이번에 지난해 지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제니가 하는데 제니가 너무 바빠서 그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아직 못했는데 내일 안으로 일부를 공개를 한다. 나는 상원의원 가운데 가장 가난한 상원의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국 언론도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인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진보적이라는 신문이라는 뉴욕타임즈가 결국은 그 오랜 역사가 다 그 유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더군다나 뉴욕이잖아요. 뉴욕이 유대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무조건 모든 것은 다 팔레스타인이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권리가 있다. 그 어떠한 무력을 쓰는 데 있어서도요. 그 무력을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쓰면은 팔레스타인이 그런 무력을 공격을 받을 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ight now, because I have been there with Israeli officials going back more than 25 years, that they do not seek this kind of attacks. They do not invite rockets raining down on their towns and villages. They do not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constant incitement by Hamas, aided and abetted by Iran, against Israel. I don't think 네, 하마스나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해요. that Israel invites or welcomes 그리고 이스라엘이 missiles flying into their country. That is not the issue. And you evaded the answer. You evaded the question. The question is not does Israel have a right to respond, not does Israel have a right to go after terrorists and destroy terrorism. That's not the debate. Was their response disproportionate? I believe that it was. You have not answered that. Remember, Israel left.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테러리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공격하고 방어하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권리는 당연히 그 버니 샌더스도 인정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춰야지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여기서 이제 자꾸만 그 버니 샌더스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울프 블리처는 버니 샌더스 말은 많이 여기서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냥 일반 주민들의 그런 생명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들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버니 샌더스 후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가 그 17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 온 그 폴란드계의 그 유대인이고 본인 자체도 그 어렸을 때 미국에서도 그 유대인을 아주 그 크게 그 포용한 게 뭐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을 어렸을 때는 겪었을 것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방어권을 인정을 하지만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그 미국 정치인 그 역사상 어떤 정치인들도 뉴욕의 한복판에서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헐리우드볼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 후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한인타운 윌쇼 거리를 그 지나다니시게 될 분은 앞으로 2018년이 되면 346유닛짜리 아파트먼트 그리고 뭐 굉장히 넓은 그 리테일 스토어를 이제 지나치게 되실 텐데 지금 공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공원이 들어서려고 했었다죠. 이것은 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든 세계 각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다 해당되는 뉴스 같습니다. 주민이 정치력이 없으면 결국은 공헌을 하라고 주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해도 안 되고 그 코리아타운에서 힘을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먼트가 된다. 아파트먼트도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다 그 양쪽에 명함이 있으니까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빅토리아 김 기자가 심층 취재를 해서 일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체크 앤 밸런스인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나서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것이고 어제 토론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그가 말할 때 또 버니 샌더스가 말할 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했는데 박수 자체는 버니 샌더스가 훨씬 좀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젊은 층이 더 많아서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놀라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에 관한 그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것. 물론 지난 8번 동안에 여러 번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뭐 또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인데 뭐 동성애자들에 관한 질문들도 없었고 또 여성에 관한 질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그 유연하고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여성에 관한 지금 질문이 없는데 그런 권리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딱 끼워 넣더군요. 역시 굉장히 능숙한 정치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은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은 진단은 누구나 한다. 버니 샌더스처럼 지금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다. 진단은 하는데 문제는 무슨 뭐 진단이 문제냐, 문제 푸는 것이 문제인데 쇼미 더 웨이죠. 그야말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네가 매직 어떤 키 같은 것을 갖고 있어? 아니잖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돼 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가 이상을 상징한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실용을 상징하고, 그런데요 어제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 터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정치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바로 이제 다른 곳에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다른 곳에 나와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할 땐 또 뭐 웃음 짓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제는 초지일관 굉장히 아주 딱딱한, 완전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 중에 군 통수권자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에서 오늘 아침 또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면은 또 확 풀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게 또 힐러리 클린턴이라면. 그리고 어제 토론할 때도요, 울프 블리처가 뭐라고 말을 하건 뭐 개의치 않아요. 뭐 너 말하니?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자신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떤 때는 중간에 몇 번 이제 저지를 하기도 했어요. 울프 블리처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이게 뭐가 다르냐면, 버니 샌더스는 룰이 있잖아요. 이제 토론을 할 때 룰이 있어서 한번 이 사람이 말하면 반박할 기회를 주고 하는 그 룰에 따라서 하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너무 룰을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룰을 어긋나도 잠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는 그때마다 이제 사회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회자, 나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눈치를 이렇게 보고 사회자가 지시를 하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힐러리 클린턴의 그러한 태도, 스타일이 뭐 아무 데서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본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수없이 토론을 봤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버니 샌더스도 나중에 중반 이후에 가서는, 중반 이후보단 더 갔을 때였어요. 이 사회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는
원래의 룰만 따르려고 하던 것에서 태도를 바꾸더군요. 버니 샌더스도 해서 나중에는 버니 샌더스도 사회자의 말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을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떠한 무조건 이상적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작은 주의 상원 의원이었고 하원 의원이었고 작은 동네의 시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많이 지지를 해서요. 특별히 화합하고 이럴 필요도 없었지만 또 큰 무대에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터프한 준비된 지도자로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제의 토론 태도를 보면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누군가가 말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지 하고 깡그리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나치게 터프한 것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진. 그러나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체크앤밸런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빅토리아 김 기자가 이게 신문과 인터넷의 헤드라인이 다릅니다. 아마 신문이 먼저 하고 인터넷이 나중에 올라서 그랬겠죠. 신문이 더 강한데 제가 신문 살짝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케이타운의 공원 안을 죽였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앵무새 죽이기 이런 식 표현 있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어떻게 이 코리아타운에 필요한 공원 이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실 윌셔와 호버트 코너의 펄 온 윌셔 346개의 유닛의 아파트먼트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8,000 스퀘어 피트 정도의 상가가 있는 7층 주상 복합 건물인데 원래는 한 40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고 하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7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옥상에 공원도 있고 3층인가 어딘가도 완전히 그린랜드처럼 돼 있고요. 바베큐 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 애완견들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도 있고 요가룸도 있고 당연히 스파도 있고요. 하는 이곳을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이곳이 이제 공원이 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코리아타운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욕도 부족했고 또 그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잘 연결시키는 파워도 부족했고 또 여기에 정치인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허브 왓슨 시의장 코리아타운이 지역구잖아요. 이 허브 왓슨 시의장의 이 코리아타운과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이 정치인은 애매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 죽게 된 게 누구의 책임인가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주정부에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확보를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개발국이 이곳을 얼마에 이제 사서 어떻게 하겠다 로컬 투자가가 반은 아파트먼트로 하고 반은 소매업소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공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한 행키시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그 땅을 전부를 샀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개발업자에게 넘어간 것인데 자세히는 디테일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코리아타운 주민에게 크리스마스가 일찍 왔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했는데 그 몇 주일 뒤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커뮤니티 개발국이라는 재개발국이라는 것을 해산시키면서 주 전체적으로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주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시정부가 하도록 이제 카운티 정부가 하도록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해지다가 원래 거기다 이제 공원도 지려고 했었던 건축가를 인터뷰를 했군요. 스티브 라스문센 카니샨 씨 이분은 이제 다른 지역에는 산타로사에는 공원을 끝내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코리아타운에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십 같은 것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됐고 공원 짓는 것을요. 7년을 공토를
멈춰로 있다가 결국은 그 한국인 그 개발업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40층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게 커뮤니티 운동가와 주민들이 반대해서 40층으로는 되지 못하게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보통 이제 주민 1000명당 3에이커 정도를 적정한 그런 그 넓이로 보고 있는데 코리아타운은 주민 1000명당 0.07에이커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공원이 됐으면 좋았다는 뭐 아쉬운 점들을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의원들이 길세디오였죠. 그쪽 지역구가. 그리고 글로리아 모리나 그 슈퍼바이저가 잘해서 $300만 시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공원을 지었고, 다운타운에도 그 호세 후이자 14지구네요. 호세 후이자가 잘해서 시정부에서 $150만 받아서 그래서 그 아트 디스트릭트 파크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코리아타운만 이곳이 그 코리아타운 센트럴 파크이 될 뻔했는데 아무도 열심히 개입하지도 못하고 제리 브라운이 그 개발국을 해체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그 흐지부지 돼버려서 사실은 시가 투자가에게 땅을 다시 살 수도 있었는데 코리아타운이 땅값 계속 오르고 그 사이에도 또 오르고 해서 결국은 뭐 시도 하지 않았고 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생각할 때요. 허브 왓슨 시의장의 대변인은 그때 경제가 너무 나빠서 우리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데니 박쇼, 지금은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네요. 참 왓슨은 처음부터 솔직히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려는 뜻이 없었다. 나중에 이제 아파트먼트 지어진다고 할 때 허브 왓슨 가서 뭐 연설하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럴 뜻이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타운도 많은 건물도 들어가고 뭐 장사하는 곳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떨 때는 또 그 쉼터가 있음으로써 주변에 뭐 식당들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사업과 어떠한 그 주민들의 그 정신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이 체크 앤 밸런스가 맞아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아쉽게 됐다는 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일단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면은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겠지만 3층에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가꾸어지겠지만 오직 그곳에 살고 있는 테넌트들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에리카 세리 어제 그 시장이 시정연설을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국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케이블 그 텔레비전 그 시청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에리카 세리 LA 시장이 세 번째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요. 이제 어디서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LED 그 라이트를 만드는 그 하버시리 그 본부에서 시정 연설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시정 연설이라는 것이 뭐 그 크게 그 개혁적인 것은 없었고.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그 홈리스 피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실업률 낮출 것이고, 등등의 얘기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귀에 들어오는 것은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1년은 무료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시정연설에서 디테일까지 전부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 그 큰 그 중요한 내용이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그 밖에는 뭐 특별히 그 지난해와 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지금도 세계 경제력이 1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참 그 교육비를 마련하기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교육비를 정부에서 이렇게 그 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고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얘기를 할 정도니까는 굉장히 이 어느 정도는 그런 그 생각이나 기대나 바람이 일반화된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요.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 후보가 공립대학은 사립대학은 아니고 사립대학은 워낙에 돈도 많잖아요. USC 돈 얼마나 많아요. 돈 얼마나 많은데도 학비는 또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립대학은 그대로 놔두고 공립대학들은 이제 이렇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 하는 얘기요. 돈 어디서 가져오느냐고요. 버니 샌더스는 부자도 세금을 제대로 내야지 된다 하는 데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릭 가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이요,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케이블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케이블 박스 굉장히 고지서가 복잡한데요. 전화도 요즘은 뭐 전부 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케이블 박스 리스 요금이 매달 붙어가는 겁니다. 1년에 평균 한 $200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케이블 세트를 소비자가 직접 살 수도 있게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빌릴 수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케이블 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지지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요, 모든 연방 부처에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좀 낮추도록,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일부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으면 뭐 타임워너가 있고 컴캐스트가 있고 뭐 디렉티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애플, 아마존, 구글도 또 뛰어들면 소비자들은 값을 덜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케이블 회사는 무척 싫어하죠. 더군다나 구글, 애플, 아마존, 아니 그렇게 부자 테크놀로지 회사에 선물을 안겨줄 수가 있단 말이야. 연방정부가, 오바마가 미워.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타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75년 역사가 있는 사관학교인데 규정을 하나 바꾸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헐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타델 하면 성벽, 요새 5번 프리웨이 타고 가시다가 남쪽으로 가시다가 왼쪽에 보이는 그곳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요. 1842년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제 주립 사관학교로 시타델이 오픈을 했는데 전례 없는 허용을 할까 말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자 사관생도에게 히잡을 쓰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유니폼 입는 것에서 첫 번째 예외가 된답니다. 이 세타델 학생들은 비치에 갈 때도 갈 때 유니폼 입고 갔다가 그리고 수영복 갈아입고 올 때 다시 유니폼 입고 나오는데 무슬림 학생, 여학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문 가운데서는 아니 뭐 이게 뭐 사관학교에 왔었으면 룰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저렇게 학대를 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미국의 또 다른 변화입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강혜신이었습니다. 임금 $15.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 최저임금이 $7 25센트를 $15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각 도시별의 $15가 아니라 전국적인 연방 최저임금을 말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것을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니 이제까지 계속 $12를 얘기를 하더니 무슨 $15 내안을 따라오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뭐 전국 최저임금은 이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쨌든 결론은 $15를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일치를 했고
그리고 외교 이슈에 대해서는 뭐 북한 문제는 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요. 뭐 리비아라든가 이런 이슈를 말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초지일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본인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리비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카다피를 몰아낸 것까지는 옳은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 리비아가 이렇게 혼돈될지 몰랐기 때문에 뭔가 그 애프터 정책을 플랜을 잘 세워두지 않은 것이 대통령 임기 기간 중 가장 큰 실수다라고 얼마 전에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지난주 일요일이었군요.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모든 것은 다 그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도 이랬는데 나는 그의 것을 받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리비아 그 문제에 있어서만 뭐 최종적인 결정은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예비선거 기간 중 마지막 토론을 격렬하게 끝냈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섰고 전체적인 윤곽과 철학에 있어서는 샌더스 후보가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한 연설문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클린턴 후보는 왜 자신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느냐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에게 세금 보고를 공개하라고 했고 샌더스 후보는 와이프가 하는 일인데 바빴다면서 오늘 안에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정치인 누구도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슈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유대계인 샌더스 후보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지만 정도의 문제고 팔레스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너가 유대계인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샌더스 후보의 이 말을 별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들어설 고급 아파트 주상 건물에 대해 LA타임스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정치력이 없으면 커뮤니티에 공원도 짓기 힘들다는 보도입니다. 에릭 가셀의 LA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지원에 대해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가 케이블 요금을 적게 내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욕 토라 국무장관으로 제안은 하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이렇게 피해가더군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연방 대법관 지명에 있어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는 만약에 본인이 11월에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 현 대통령에게 그때까지 미국 연방 상원이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인물을 철회하라고 하고 본인이 그 인물까지 포함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 더 진보적인 인물로 하겠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한 인물을 11월 선거 전에 상원에서 인준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총기 문제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가차없이 버니 샌더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버먼트주가 지역구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그쪽이 워낙에 총을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는 총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굉장히 most important NRA priority, namely giving immunity from liability to gun makers and dealers. 총기를 만들고 총기를 파는 사람에게 뭔가 사고가 났었을 때 책임을 사면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죠.
the advertising of the AR-15, which is 그게 이제 그 전국 총기협회의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샌더스 후보가 그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90명이 숨지는 이런 미국에서요. 버니 샌더스 계속 지금 그 답변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사회자가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We hear a lot from Senator Sanders about the greed and recklessness of Wall Street. 월스트리트 뭐 탐욕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총기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제대로 정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계속 토론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은 CNN 방송이 그 주도를 했는데 울프 블리처라는 그 토론 사회자, 원래 메인 사회자가 있고 데나 배쉬 잘했어요, 어제 여자. 데나 배쉬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울프 블리처는 굉장히 그 편파적으로 그 어제 그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얘기를 할 때는 계속 얘기하게 내버려두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시간을 넘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넘길 수는 있지만 너무나 넘기는데도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중지를 시켜도 전혀 그 개의치 않으면서 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하던 말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끝내겠다가 아니라 초지일관 뭐 내가 말았는데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도 울프 블리처는 아주 무력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할 때는 하나도 거의 제지하지를 않고 그리고 오히려 버니 샌더스가 짧게 답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토론을 끝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어제의 그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나와서 토론을 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공화당에서 아무리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의 인기를 상당 부분 그 테드 크루스 후보가 잠식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5명 공화민주 후보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지금 끼어들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버니 샌더스 후보 두 사람 가운데 만약에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치러진 이제 예비선거가 있기 전에 마지막에 토론회였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포함해서 9번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9번 토론을 전부 봤는데 스타일도 상당히 달랐고요. 그 서로 공격하는 수위도 높았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동의하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성표까지 힐러리 클린턴 것을 잠식해가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많은 부분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슈를 따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후보가 어제 그 공통적으로 일치한 부분은 최저임금 부분이었는데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그 대통령이 되면은 최저